2022년도 작년을 도입기로 보고 올해랑 내년을 확장기로 본대. 그리고 2025년도부터 26년을 정착기로 정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서울시 행정부는 어떻게 이용을 할까? 메타버스를. 자, 신한은행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시나몬 출시, 내년 CES도 참여. 지금 난리가 났어.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우리 그 한국에 있는 1금융권들 앞다퉈가지고 막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들고 있어. 요즘 중학교에 가상체험도 있더라고요. 중학교에 그 작년에 어떤 분이 무슨 대학교 MT, OT를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했다고. 그게 어디 대학교였죠? 어떤 대학교에 MT랑 OT를 보통 우리가 막 여행 가가지고 막 술도 많이 먹고 막 이렇게 선배 후배 막 놀면서 이렇게 하죠. 아, 강원대. 맞아, 강원대 같아. 강원대에서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OT랑 MT를 했다고 합니다. 뒤집어지죠. 지금 신한 메타버스 시나몬 오픈 이벤트, 이게 뭐냐면 신한은행에서 만든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뭐 금융존, 건강존, 아트존, 스포츠존, 스토어 이런 것들을 여는데 뭐 딱 봐도 어떤 식으로 들어간다? 금융존. 기존에 내가 신한은행 계좌를 갖고 있어. 입금을 해야 되고 출금을 해야 되고 뭐 은행 계좌 조회를 해봐야 되고 요런 것들 업무를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집안에서 그냥 메타버스 접속만 하면 귀찮게 막 번호표 뽑아가면서 은행 창구 가가지고 뭐 하고 이것저것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건강존. 이거 뻔하지? 뭘까? 신한은행에서 뭐 했어요? 배달 앱을 만들었죠. 이제는 우리 금산분리 은행도 어플 앱을 만들고 또 은행도 이런 다양한 앱 아니면 사업들 비즈니스들을 할 수 있게끔 건강존 해가지고 신한은행이랑 뭐 파트너십 맺은 뭐 헬스 기구라던가 아니면 뭐 헬스 뭐 건강 보조제 같은 요런 것들 하면서 뭐 또 뭐가 있을까? 뭐 맥박수 뭐 이런 것도 뭐 재주고 아니면 또 어떤 병원과 협업을 맺어서 은행 계좌를 뭐 파면은 그 해당 병원에 기본적인 뭐 검진 같은 거 할 수 있는 이런 무료 그 검진권을 뭐 무료로 준다던가 그런 혜택들을 주는 또 메타버스를 열겠죠. 자, 아트존, 스포츠존, 스토어 마찬가지로 스토어 뭐 이런 데서 뭐를 할까? 신한은행 계좌 뭐 이런 저축 상품들 판매를 이런 식으로 하겠죠. 아니면 신한은행에 가입됐거나 계좌를 쓰거나 뭐 이런 그 고객들 이용자들은 시중에 있는 뭐 라면이나 생필품들 이런 것들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동할 수 있겠죠. 저거 만드는 그래픽 디자이너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건가? 우리 세니아님. 지금 세니아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코인 이슈가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 2021년도 하반기. 기억나시는 분 1번. 코인 이슈가 앞으로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길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메타버스 뭐 건축가든 메타버스 아티스트, NFT 아티스트, 직업을 소개해주는 직업 전문 소개 방송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메타버스 되는 거랑 코인 상승 관련이랑 관련성이 큰가요? 너무 관련성이 크죠. 너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메타버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트론 생태계가 작년에 어떤 한 메타버스 생태계에 트론 박물관을 짓고 트론 재단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박물관을 짓고 재단을 지은 아티스트가 있는데 업체예요. 업체에다 돈을 주고 그렇게 지었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 업체가 메타버스 생태계의 건축이라던가 뭐 빌라라던가 그 건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작해주는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지금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아티스트, 메타버스 아티스트, 메타버스 생태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방을 만들던가 아니면 뭐 건물을 만들던가 이런 식으로는 직업들이 생겨날 거다. 우리 제페토, 네이버가 만든 제페토 있죠. 제페토에서 그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인데 한창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월 수입이 3천만원. 그 여자분이 한 달에. 그리고 로블록스의 미국 아마 초등학생인 것 같은데 걔가 뭐 한 달에 몇 억이었나 몇십억이었나 뒤집어지게 번다 그럽니다.
그리고 앞으로 NFT 아티스트, 지금 막 유명한 화가 아니면 뭐 무슨 예술품들 만드시는 분들, 아티스트 그런 분들이 이제는 디지털 공간에서 NFT 아티스트로 발돋움하게 될 겁니다. 웹 디자이너 인기 폭발하겠네요. 그쵸. NFT 아티스트,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1등이 뭘까? 코인 이슈 형처럼 잘생긴, 죄송합니다,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바뀔 겁니다. 뭘로 바뀌어요? NFT 아티스트 하고 싶어요. 메타버스 아티스트 하고 싶어요. 메타버스 건축 뭐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아니면 트위터 하고 싶어요. 트위터 인플루언서 하고 싶어요. 이런 거. 이렇게 될 겁니다. 채팅은 차단하지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채팅 하셔야 되는데 티끌모아 코아님. 어떻게 하시려고? 다음 주에. 요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앞으로는 없어지는 직업들도 많이 없어질 거예요. 지금 코인 이슈 머릿속에 생긴 그 얘기 나오는 것만 한 10개가 넘는데 지금 그 해당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봐 언급은 안 드릴게요. 마음이 아프니까.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는 대신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직업들을 누가 대신한다? 누가? 로봇이 대신한다. AI가 대신한다.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코인 이슈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냥 단순히 코인을 언제 투자하고 언제 팔고 언제 살고 뭐 그런 내용들 때문에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돈이야. 돈. 코인 이슈가 처음에 방송을 시작했을 때 1분당 500원씩 돈 되는 방송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왜 돈이 될까? 코인 이슈님 이렇게 뭐 공부하고 뭐 이렇게 지식을 쌓아도 비트코인 투자 실패하면 돈 잃는 거 아닌가요? 맞겠지만 우리가 코인 이슈 방송을 보면서 공부하고 분석하고 경제든 정치든 코인 관련이든 블록체인이든 이런 잡다한 정보 관련된 지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웹 3.0 플랫폼에서는 돈을 받고 팔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코인 이슈 가족분들, 우리 하우스분들의 지식들, 정보력들 이런 걸 누가 사요? 누가 살까? 크립토 커런시 VC들, 코인 관련 거래소들, 아니면 코인으로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 블록체인 관련해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 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정보, 지식력, 경제 관련해서도. 자, A라는 유튜브를 봤더니 막 코인 관련 방송이야. 근데 막 종교 마냥 막 이렇게 뒤집어져. 비트코인 올라간다, 뭐 한다, 막 일루미나티가 사고 뭐 하고. 근데 B라는 코인 이슈 방송을 봤더니 경제도 배우고 뭐 실질금리가 어떻고 비트코인이 왜 오르고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 거고, 어떤 정보, 어떤 개인정보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음모론을 좋아하는, 음모론을 기획하는 기업들한테는 A라는 방송이 더 많이 받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괜찮은 방송을 보고 코인 방송을 하고 경제나 이런 쪽으로 그 준비를 하신 분들, 기업들한테는 우리 방송이 어떻게 해요? 정보가 더 많이 치일 겁니다. 지금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은 지식도 쌓고 그 지식이 다 돈 되는 지식들이에요. 돈 되는 지식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뒤집어지는 거. 메타버스 서울 서비스 시작 발표. 자, 메타버스 서울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게 뭐냐? 자, 서울시에서 행정 서비스를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서울시장님이 있죠. 서울 해가지고 딱 가서 업무를 보는 겁니다. 경제, 교육, 행정, 세무, 커뮤니케이션 모든 분야에서 메타버스 생태계에 접속만 하면 업무 서비스를 볼 수 있어. 자, 이거 소름이 돋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시그널이랑 맞물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2022년도 작년을 도입기로 보고 올해랑 내년을 확장기로 본대. 그리고
2025년도부터 26년을 정착기로 정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서울시 행정부는 어떻게 이용을 할까? 메타버스를. 우리 지역, 우리 신진호님이 미국에 계신 것 같아요. 수업에서도 메타마스크에서도 폴리곤을 씁니다. 이게 뭔 뜻일까? 메타버스를 얘기하시는 걸까? 자, 이 연결이 안 되죠. 연동이 어떤 식으로 쓸지. 자, 보세요. 보통 우리가 뭐 서울시나 아니면 각 그 행정부 요런데 이제 뭐 시청을 들어가게 되면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 벽에다가 무슨 시민 참여 공모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다양한 뭐 혜택들. 예를 들어서 뭐 지역 화폐 카드를 주고 발급을 해주고 뭐 얼마를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뭐 제로페이 뭐 부천페이 또 뭐 있죠? 또 행복페이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그 지역 화폐들이 있죠. 그런 업무들이나 아니면 내가 만약에 지금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보통 행정부나 이런 그 행정부 시설에 청소년 상담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담실이.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과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내 이름이나 내 학교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 아바타로 어떻게 해요? 서울시에서 만든 메타버스 생태계에 접속을 해서 저는 어디에 하는 뭐 어떤 중학생입니다. 몇 살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고충과 이러한 불안감이 지금 있어요.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시민 참여 공모전 아니면은 뭐 벌금이라던가 아니면 뭐 주차 단속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공익 제보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아바타를 통해서 제보를 할 수 있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확장해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여권을 만들어야 돼. 해외여행을 가야 돼. 여권 만들지, 또 신분증 이런 것도 재발급 받지, 자동차 운전면허증, 뭐 등기부등본, 뭐 토지, 뭐 무슨 증명서, 이거 증명서 발급하는데 시청까지 가서 어떻게 해요? 발급을 하죠. 귀찮습니다. 근데 이제는 메타버스 생태계만 딱 접속하면 그런 것들을 발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정부 24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급을 할 수 있지만 서울시 행정부에서 메타버스를 딱 만들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메타버스 생태계에 딱 들어가서 발급도 받고 업무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청소년 상담도 자연스럽게 볼 수도 있고 이런 고충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상담받고 그냥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업무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행정, 세무, 커뮤니케이션은 무조건 다 할 수 있게끔 서울광역시 빼고 서울광역시만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뭐 대구광역시 사람이 많이 줄겠네요. 공무원 숫자 줄이기 가자. 공무원이신 분들 계실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거고 등기부등본이며 주민등록증이며 여권을 발급받을 건데 발급을 받을 때 뭐가 필요해요? 하나하나님 결제. 우리 그 여권 발급하는데 얼마죠? 운전면허증 발급하는데 재발급 비용 들어가죠. 수수료가 들어가야 세금을 걷지. 그래야 나라가 돌아가지. 돈을 거둘 겁니다. 결제를 해야겠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핵심이고. 자, 내가 서울 행정부에 들어가서 서울시청에 들어갈 필요 없고 뭐 토지 이런 그 내역서라던가 뭐 토지대장이나 이런 거 다 뽑는데 결제를 해야 돼. 그러면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결제를 어떻게 할까? 서울시 행정부 가상계좌로 계좌 이체를 할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까? 무조건 메타버스에서 결제 시스템은 뭐다? 페이먼트 시스템은 코인이다. 코인이다. 가상자산이다. 자, 코인이슈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직 비트코인의 가치는 정해지지 않았다. 가격표가 없어. 왜? 어디에 쓰이는지 몰라.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누가 비트코인을 그냥 얘기만 듣고 이런 분들은 야, 가격 올랐다 떨어졌다 변동성 너무 심하잖아. 도박이잖아. 빠진코잖아. 바다 이야기잖아. 뭣도 모르니까. 왜? 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 행정부라던가 부산광역시나 각국
민간 뭐 관공서를 들어갈 때 행정 업무를 볼 때 결제를 뭘로 해요? 한국은행에서 만든 디지털 원화 CBDC로 결제를 하게 되면 CBDC가 뭐예요? 한국중앙은행이 만든 코인입니다. 블록체인 상에서 결제되는 코인이에요. 그 디지털 원화를 블록체인 지갑에 삼성이 만든 블록체인 지갑에 쓰겠죠. 삼성이 만든 블록체인 지갑에 딱 넣어놓고 CBDC가 얼마 있어요? 10,000원 있어, 뭐 20,000원 있어. 결제하는 겁니다. 어떻게? 메타버스, 서울시가 만든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결제하고 업무를 보는 거예요. 신분증도 발급받고 등록증도 발급받고 여권도 발급받고 거기에 결제에 뭐가 쓰인다? 한국 디지털 원화 CBDC. 이래서 비트코인이 싫고 주식이 싫어도 블록체인 공부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앞으로 우리가 써야 돼. 앞으로 우리가. 자, 그러면 CBDC만 쓸 수 있게끔 될까? 지금 우리 뭐 관공서라던가 이런 카드나 뭐 서울시청에서 뭐 카카오페이나 이런 거 되나요? 네이버페이 되나요? 코인슈는 안 써봐서. 그리고 정부나 이런 관공서는 아니어도 다른 이런 뭐 영업점이든 아니면은 뭐 그 물건을 파는 집이든 이런 다양한 곳에서 한 가지 결제 수단만 받을까? 한 가지 결제 수단만? 서울시가 만든 메타버스에? 아니죠. 스테이블 코인도 받는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결제를 해야 돼. 그러면 외국인들도 이런 걸 띄고 예를 들어서 뭐 달러 기반이든 아니면 뭐 그 해당 외국인이 갖고 있는 국내 그 화폐들, 자국 그 본인 자국 내 화폐들 이런 것도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외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무조건 디지털 원화로 바꿔서 하는 게 제일 낫겠지만 다양한 화폐들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달러 기반을. 미국이 디지털 달러 못 받게끔 받을 수 있게끔 무조건 만들겠죠. 그러면 다른 생태계의 다른 국가 CBDC도 받을 거며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받을 겁니다. 일본이 지금 이번에 달러 기반된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합법화 시켰어요. 이번 연도에. 그 뜻은 뭐예요? 미국이 너네 스테이블 코인 결제하게끔 넣었다는 겁니다. 어거지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행정부에서 만드는 메타버스도 CBDC는 무조건 결제가 들어갈 거고 디지털 달러든 디지털 엔화든 이런 것들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추가 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스테이블 코인 가능성이. 그리고 요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능성만 존재해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도 가능성이 존재한다. 비트코인이. 왜? 지금 실물 계좌에서 사용되는 우리 화폐, 지갑에 들은 종이 지폐에 가장 안전자산으로 치여지는 게 뭐예요? 실물금. 금은방 가서 우리 현금으로 금은방 맡겨놓고 요거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계좌이체를 해주든 현금으로 주든 두 가지 형태로 주죠. 똑같습니다. 앞으로 현금 없어질 거예요. CBDC로 그 디지털 원화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금은방 가서 뭘로 한다? 금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디지털 금, 가상자산 생태계에서는 금의 역할을 누가 한다? 디지털 금, CBDC. 죄송합니다. 디지털 금, 비트코인이 한다는 겁니다. 전세계 2100만 개 한정되어 있는 비트코인이. 그러면 내가 나중에 서울시가 만드는 메타버스에 추가 결제 수단에 비트코인을 안 받는데 괜찮아. 안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나중에 진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겠지만 있긴 해요. 근데 안 받을 확률이 더 큽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삼성 블록체인 지갑에 디지털 원화, 디지털 달러, 디지털 루피 그리고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내 지갑 내에서 어떻게 한다?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만큼 디지털 원화로 바꿔서 디지털 원화로 신분증도 발급받고 운전면허증 발급받고 여권 발급받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스왑이라고 하죠. 바꿔서 쓰는 겁니다. 블록체인 지갑에. 자,
비트코인 가능성 존재하지만 처음에 결제 수단으로 들어가기 힘들겠죠. 자, 그러면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런 우리 한국의 국내 1금융권 애들이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든대. 그러면 앞으로 은행을 갈 필요가 없어. 아침 9시부터 막 번호표 뽑고 막 철문 올라가는 것까지 막 서로 줄 서겠다고 1등 하겠다고 막 어깨 싸움 할 필요가 없어. 메타버스 생태계 집에서 딱 접속만 하면 어떻게 해요? 국민은행 창구든 누구 창구든 신한은행 창구든 입출금 서비스가 다 돼. 그럼 어떻게 한다?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서비스를 볼 수 있다. 내가 국민은행에다가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겨놓고 이자를 받는다는 말씀 드렸죠. 앞으로 비트코인만 사면 국민은행에다 넣어놓고 이자 받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해. 그러면 부동산 담보대출, 뭐 비트코인 담보대출, 다양한 담보대출 상품이 있을 건데 휴대폰 딱 접속해서 국민은행 메타버스 생태계 접속해서 내가 맡겨놓은 예치해놓은 비트코인 1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겁니다. 대신 이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청산되는 거. 그런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금융권들이. 지금 JP모건, 웰스파고, 시티은행, 미국의 월가 은행들이 이거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가치가 없고 비트코인 도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런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면 그때도 비트코인의 가치를 폄하할 수 있을까?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항상 비트코인을 뭐에 비유를 하죠? 코인 이슈가? 1990년도 인터넷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발견되지 않은 금광과도 비교를 합니다. 왜? 1990년도 인터넷, 이렇게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보급화될지 우리가 가치를 알 수 있었을까? 몰랐어요. 금광을 캐기 전에 금광의 가치를 알 수 있을까? 모릅니다. 우린 지금 비트코인의 가치, 가격을 매길 수 있을까? 못 매깁니다. 가치가 없어요. 가격표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옷을 사러 옷집에 들어갔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상의, 하의 구매를 하고 싶은데 가격표에 가격이 안 적혀 있어. 얼마인가요? 했더니 가격이 없대.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는 그 가격표가 물론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상의와 하의의 그 가격, 가치를 알고 있는 분들은 그 옷이 1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사는 겁니다. 사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니까. 어떻게 쓰일지 아니까. 우리가 월수금 9시부터 12시까지 코인이슈 방송 보면서 비트코인을 왜 사야 되는지,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를 항상 배우죠. 배우는 이유가 다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양한 방송들 많죠. 뭐 차트 긋고 뭐 하고 뭐 올라간다 떨어진다. 코인이슈는 그런 말씀 굳이 안 드려. 좀 디테일하게 드리면 멤버십 방송에는 드립니다. 매수 시그널이면 뭐며. 근데 사실 멤버십 가입 안 하셔도 비트코인을 왜 사야 되는지, 왜 투자해야 되는지 그것만 아시려면 정규 방송 보셔도 충분해. 가격이 언제 올라가고 언제 떨어지고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왜 사야 되는지부터 그게 먼저지. 순서가 바뀌었는데 진짜 저렴한 가격에 샀어. 16K 샀어. 버틸 수 있을까? 더 빠지는데? 바로 던집니다. 왜? 비트코인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데. 가치가 왜 있는지 모르는데. 자, 가격이 조금 올랐어. 5% 올랐어. 바로 던집니다. 비트코인. 왜 던질까? 가치가 얼마인지 몰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아까운지를 몰라. 왜? 나중에 국민은행 쓰일 건지 행정부에 어떻게 쓰일 건지 이런 것들을 알면 아까워서라도 못 던져. 그런 분들이 돈 버는 겁니다.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와서. 이해되셨나요? 우리는 어떤 알트코인이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게 아니라 왜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지 그거부터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비트코인 투자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트위터가 코인 결제를 도입하고 서울시 행정부며 각국 정부들 행정부들이 코인 결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코인이 일상화된다고 하면 우리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더욱더 높아진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보다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망설이는 것은 항상 좋은 결과만은 낳지는 않는다. 비트코인 딱 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